안녕하세요. 이준서입니다. 이제 1월 말인데 이제 3월에 펠로우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펠로우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펠로우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절대 아니고,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해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펠로우 때 뭐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걸 배워서 이제 나갈 생각이시면 별로 해당은 안 될 것 같고, 교수직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들어가실 그 교실에 선생님들이 이제 모시게 될 교수님들의 실적을 좀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영문 이름을 찾아보는 건 쉽거든요. 우리나라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표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펀메드에 검색을 하셔서 그 교수님이 쓰신 논문들을 쭉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심장내과여도, 똑같은 뭐 간담체외과여도 어떤 주로 연구들을 하시는지를 쭉 보시면 이 교수님이 어느 쪽으로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펠로우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교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뭐 연구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그럴 때 뭐 교수님의 이런 논문이 너무 인상 깊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교수님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장점은 그런 교수님의 이런 연구 방향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주로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를 알고 있으면 교수님한테 이제 주제를 받았을 때 교수님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들어갈 그 교실에 선생님들이 모시게 될 교수님의 그 논문 실적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어떤 연구를 해보고 싶은지 주제를 한두 가지를 갖고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시게 되면, 이전에 뭐 교수되는 법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들어가자마자 얘기할 수도 있고 몇 달 지나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교수님이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수님이 주는 주제로 논문을 쓰는 건 정말 재미없어요. 뭐 부모님이 잡아준 선 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써보고 싶어서 쓰는 연구는 정말 재밌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연애결혼 같은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펠로우 들어가실 선생님들이면은 분야가 이미 정해지신 분들이니까요, 내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저의 권고는 들어가자마자 선생님한테, 교수님께 제안을 하세요. 교수님이 보니까 이전에 이런 연구 방향으로 많이 하셨던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주제가 좋을 것 같고, 레퍼런스 서치를 해본 결과로는 연구의 당위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간에 일단 교수님이 다르게 볼 거고, 만약에 잘 돼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연구를 진행하는 게 뭐 교수님의 주제를 받은 다른 펠로우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를 겁니다. 선생님이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들어가서 그냥 교수님께 주제를 받아서 논문을 쓰는 것보다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고 싶은지를 미리 결정해서 두세 가지를 가져가서 들어가서 제안을 하시라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생님이 속한 분과에 그 학회 일정과 초록 기한을 좀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저는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간담체외과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뭐 아주 큰 카테고리가 있고 점점 세분화되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외과학회에서 하는 학술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간담체외과학회에서 하는 HPP 서저리 위크라는 학술대회가 1년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외과학회가 있고, 최소침습 췌장 수술연구회라는 또 연구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스페시픽하게 점점 나뉘는 학회들이 있어요. 점점 구체적일수록
이제 사람이 적으니까 점점 더 이제 서로 다 알고 이런 게 있죠. 더 큰 학회일수록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학회가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몇 월에 어떤 학회가 하고 또 그 학회의 초록 기한은 매년 몇 월쯤에 끝이 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의 스케줄을 대략 짜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1월 말에는 HPP 서저리 위크 초록 기한이 마감이 되고 뭐 5월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세계 간담초외과 학회 기한이 마감이 되고 8월에는 췌장외과 학회가 뭐 증례 발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쭉 1년의 스케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물론 뭐 학회를 중시하는 분이 계시고 전혀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리 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1월에는 어떤 초록이 끝나니까 기한이 있으니까 이번 연구는 내년 거기에 내보자 이렇게 다들 준비를 하십니다. 엑셀 파일로 준비를 미리 하셔서 그래서 사실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께 어떤 주제를 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우수한 펠로우이지만 제가 보기에 끝판왕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간 끝판왕은 교수님 제가 이런 주제로 해보고 싶고 요번 세계 간담초외과 학회 초록 기한이 5월까지니까 그 전까지 준비해서 세계 간담초학회에 초록을 내보고 싶습니다. 뭐 초록을 내서 억셉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5월로 억셉트가 되면 보통은 병원에서는 그런 학회 경비 지원 같은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교수님 입장에서도 자기가 같이 일하는 펠로우가 자기가 낸 주제로 그렇게 내서 5월에 억셉트가 되면 안 보내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회 스케줄을 선생님이 속한 학회 스케줄을 미리 파악을 해서 1년 스케줄을 미리 알고 계시라는 거. 그래서 들어갈 때 주제를 제안할 때 뭐 바로 학회 스케줄을 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행되는 연구들에 대해서 어떤 학회에 내볼지를 미리 교수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펠로우는 생존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는 생존을 잘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잘하는 펠로우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사실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도 하루하루 일하면서 이런 클리니컬 로딩에 짓눌려 있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조금 경감되는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똑같은 일을 해도 쟤는 그냥 그러네 이런 인식을 받으면서 하는 거랑 쟤는 우리 과의 희망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글쎄 뭐 그 교수님들께서는 들으시고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험자들께서는 아니면 지금 펠로우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의견 남겨주시면 보시는 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